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노발대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에게 총리 그만하고 싶냐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어제 레바논을 공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네타냐후의 흔들리는 재선 기회, 트럼프가 카드를 쥐고 있다는 제목의 미국 온라인 매체 저스트 더 뉴스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출마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나는 네타냐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는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경쟁자인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나 가디 아이젠코트 의원을 언급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지만 이런 식으로 휴전의 회방을 놓으면 다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 21일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전개하였습니다. 전투기와 드론을 활용해 10여 곳에 대한 공습을 전개했는데 이에 따라 최소 5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 발효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상당히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휴전 MOU를 맺겠다고 밝혀서 정말 전쟁이 끝이 나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공습을 때려버리니 이란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체결될 예정이었던 MOU 1조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깍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갑갑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란과 뭔가 이야기를 하고 화해 제스처를 해보려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회방을 놓고 있으니까요. 사실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미 여러 건의 부패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치적 책임론과 사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전선이 안정되고 평시체제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전쟁 이후 진행될 정치적 후폭풍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회에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하마스는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했고 1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사건 이후 정보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모사드와 군 정보기관이 왜 사전에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의문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야권에서는 당시 정부의 안보 대응 능력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의 구조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재 연립정부에는 강경 성향 정당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헤즈볼라와의 협상이나 레바논 점령지 철수에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만약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군사작전을 대폭 축소하거나 휴전에 나설 경우 연정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연립정부가 붕괴하고 조기 총선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정치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군사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치적 생존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전쟁을 중단했을 때 발생할 정치적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 레바논 전선의 긴장 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중동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이스라엘 내부 정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를 선언하며 강경한 견해를 내놓긴 했지만 동시에 협상 테이블을 완전히 뒤엎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란 대표단은 협상 장소인 스위스 치리에 도착한 상태인데요. 이번 대표단은 상당한 규모로 구성되었습니다. 대표단을 이끄는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아바스 아라가치 외무장관을 비롯해 중앙은행 관계자, 안보 담당 고위 인사, 석유부문 핵심 관계자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협상이 군사 문제뿐 아니라 경제와 에너지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직접 협상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이번 회담의 중요성이 더 커졌는데요. 미국이 부통령급 인사를 파견했다는 것은 이번 협상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티븐 위트코프 중동 특사를 비롯한 미국 측 협상 인력도 이미 현재 도착해 실무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 종전 양해각서에 포함된 14개 항목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양측은 향후 60일 동안 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핵심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인데요. 가장 중요한 의제는 이란 핵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은 핵 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국제사회의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란은 그 대가로 경제 제재 완화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역 안보 질서 재편 문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레바논과 시리아, 이라크를 포함한 영내 무장 세력 문제부터 미국의 군사적 개입 범위까지 폭넓은 대화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도 매우 중요한 의제로 꼽힙니다. 특히 호르무즈협의 안정적인 운영은 세계 경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설 수 없는 분야입니다. 현재 협상 시한은 60일로 설정되어 있지만 논의가 진전될 경우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스위스 회담은 휴전 유지 여부를 넘어 미국과 이란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물론 미국으로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변수도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중동 정세를 보면 네타냐후 총리 개인만 설득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내부 정치 지형을 살펴보면 네타냐후 총리는 연립정부 내에서 비교적 중도적인 위치에 가깝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정당들의 성향이 매우 강경하다는 뜻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국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 그비르입니다. 벤 그비르는 가자지구와 레바논 문제를 놓고 강경한 태도를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군사작전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휴전이나 타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벤 그비르를 비롯한 강경파 장관들이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강경파 세력이 네타냐후 개인의 정치적 운명과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네타냐후가 미국의 압박을 받아들여 대외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연정 내부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하거나 헤즈볼라와의 충돌을 축소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강경 성향 정당들이 연정 이탈을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정치권은 또 다른 혼란 국면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이 마주한 과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협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정부 내부에서는 전쟁 지속을 지지하는 세력이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정 자체를 불신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휴전이 유지되더라도 국지적 충돌이나 추가 군사작전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의 진전을 이루더라도 이스라엘 내부 강경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새로운 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동 정세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뿐 아니라 이스라엘 국내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60일은 이번 중동 위기의 향방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어렵게 협상 테이블까지 마주왔는데 성공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처럼 남아있습니다. 핵 프로그램 문제를 비롯해 경제 제재 완화, 영내 무장 세력 문제, 에너지 수송 안전 보장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양측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합의문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갈등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협상장 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위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레바논 국경지대에서는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추가 공습이나 국지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협상 분위기는 순식간에 악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레바논 공습 한 차례가 이란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호르무즈협 봉쇄 선언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시장 역시 이번 협상 과정을 매우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에너지 시장은 물론이고 글로벌 금융시장도 중동 상황에 따라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특히 호르무즈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경우 원유 수급 불안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 이번 협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사회는 이번 휴전을 전쟁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60일 동안 진행될 협상 결과에 따라 중동이 안정 국면으로 들어설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큰 충돌 위험이 다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총성이 잠시 멈춘 상태에 가깝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